네, 3월 11일 나스닥 해외 지수 리뷰하겠습니다. 미국 어제 트럼프 관련으로 또 한번 이렇게 크게 떨어졌는데요. 지금 4%면은 지금까지 나온 그 하락 중에서 가장 큰 하락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하락을 보였습니다. 저가 4.96%, 종가는 4%고요. 이제 지금 241선을 완전히 이탈한 음봉이고, 지금 엔벨로프 하단을 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17,468로 지금 이평선상 481선으로 가는 그런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심할 수 없는 게, 이전에 지금 이제 다음 저점 부근이 16,825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공포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24년 9월 부근에 저점까지 내려간다면 더 큰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필요한 거는 시장의 반전이 아닌 이상 이거는 저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도 51선을 이탈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도 이탈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해야 될 부분이 여기 24년 9월에 저점이었던 여기 16,825원을 그때 가리키고 있죠. 엔벨로프 하단도 지금 이 밑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6,825와 16,257 이 정도 사이에 지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매도세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월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16,825라는 그런 지수가 뭐냐면 여기 21선 위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미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만큼 올라와서 그만큼 또 빠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6,825 요 부분을 어떻게 가느냐 아니면은 여기 다시 지지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 그렇다는 점, 79K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 이게 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104달러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이제 100달러가 깨지냐 안 깨지냐의 문제인데, 지금 보면 1월 7일부터 계속해서 고점을 낮춰갔어요. 이렇게 고점을 한 단계씩 낮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원래는 단기적이었는데 이번엔 좀 장기적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올라오지도 못하고요. 이전에는 그래도 이평선 이렇게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121선 반등, 241선 반등. 이번에는 241선을 지키지 못하면서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것도 나스닥이랑 비슷한데, 결국에는 다음 지지선인 24년 9월에 지지를 해야 됩니다. 저가 100달러 정도고요. 그러니까 100달러를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면 두 자리 숫자로 가는 거니까 481선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8월 5일이 또 기념비적인 날이었죠. 국장도 그렇고 미장도 그렇고 8월 5일 검색하면 8월 5일 날 엄청 저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왔던 거예요. 아무튼 여기 8월 5일에 9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90과 100의 사이에서 중요하게 횡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9시에 가까워지면서 79K가 지금 깨지고 있어요. 비트코인 역시
하락하고 있다.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222달러로 종가를 마감했는데 저가 217까지 떨어졌어요. 여기 보면 571선을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평선 121선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다시 121선을 깨면서 추가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그 241선을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 지키지 못하면서 추가 하락으로 이제 이평선까지 내려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테슬라는 그 뒤에 그 밑에 없어요. 그 밑에 없다 보니까 저가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24년 4월에 저점인 138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이제 150달러 이하 갈 거다라는 말이 이런 메커니즘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장기적인 추세로도 이제 하락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깬 걸로 봐서는 더 하락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일봉으로는 다음 이평선이 없지만 주봉을 봤을 때 그 위치에 481선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건 121선입니다. 이렇게 이평선의 중요한 이유가 장기적인 관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지금 여기 101달러 요 부분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여기 140달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달러 있고 188달러 있고 이렇게 지지선이 계속 있으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월봉으로는 지금 엔벨로프 하단을 위치하고 있고 지금 그 밑은 121선과 볼린저 밴드 하단. 다만 여기 2024년 6월 167달러와 지금 그 사이의 위치 요 지점이 제일 중요한 지점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매물대도 보면 두터울 것 같긴 해요. 네, 요 매물대가 가장 두껍습니다. 그리고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은 어제 음봉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왔어요. 어쨌든 219달러에서 시작해서 지금 여기 고점이었던 이 부분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저항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또 내려왔으니까 1차적으로는 좀 여기서 좀 지지를 해준다면 애플은 그렇게 나쁜 차트 모양은 아닙니다. 물론 조정이 있었지만 이제 그만큼 뭐 빠진다, 안 빠진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이제 차트적으로 갈 수 있다 정도로 있고 만약에 추가 하락이 없다면 좋은데 이것도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지하고 있는 라인이 좀 있습니다. 요 라인도 있고 이 라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241선 내려온다고 해도 이제 그때 타이밍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서 애플은 모양은 지금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80달러로 마무리됐고 지금 481선 이탈했거든요. 요런 모양이 좀 불안한 모양이에요. 지지하는 라인도 딱히 보이지도 않고 이평선 하락이 탔고 애플은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121선 이탈했지만 그 밑에 지지 라인도 있고 볼린저 밴드 하단이라는 지지 라인도 있고 241선도 있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매도세가 크다는 걸 볼 수 있고 481선도 어제 이탈하면서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지지선 라인이 386달러 요 라인도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딱히 지지 라인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보겠습니다. 구글 역시 보면 241선 이탈했잖아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을 지금 위치했거든요. 이전에 지킨 적은 있습니다. 지지 라인이 그래도 여기는 $160 정도로 보입니다. 이 라인을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 있을 시에 이 라인을 지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면 여기 481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리고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지금 241선 이탈하면서 지금 계속 지지 라인을 낮추고 있거든요. 여기 한 차례 지지하지 못했고, 그리고 다시 추가 하락으로 이 라인까지 내려오는 모양이 되었다. 그래서 그 밑에 이평선도 딱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81선 요 라인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많아졌다로 보이고, 그 전에 지지 라인이 $170 정도로 보이고, 그 뒤는 이제 $150가 있는데 이평선이 그 위에 있으니까 아무튼 요 라인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두겠습니다. 나중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알파벳도 표시를 일단 해놓겠습니다. 이 라인 7% 정도 되네요. 마이크로소프트도 5% 라인, 5% 라인. 애플은 3% 라인. 테슬라는 많이 심각한데 그만큼 테슬라가 광적으로 올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건 너무했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36%. 지금부터 또 36% 떨어질 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게, 그 정도로 떨어지면은 심각한 주식의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14%, 그 정도가 제일 현실적이지 않나 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메타 보겠습니다. 메타도 2월 14일 이후에 매도세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51선 깨지고, 어제 121선 깨지고, 엔벨로프 하단 위치했고 다시 241선 남겨놨어요. 241선 부근은 그 전에 저가 $549이기도 하고 지금은 여기 이 라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라인을 지키지 못한다면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라인을 지켜줘야 됩니다. 이것도 7%대 라인이네요. 7%가 약간 공통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MD 보겠습니다. AMD는 $100 깨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3월 4일에 지켰던 그 저점을 다시 깰 수 있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런 차트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나마 다른 주식보다는 쉬운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위치가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평선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더 추가 하락이 있을 시에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여기 있죠. 주봉으로 보면 요 라인이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요 라인과 요 라인이 있는데 요것도 481선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고 481선과 월봉으로 121선 요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14%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또 위치하고 있네요.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서 추가 하락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굉장히 좋지 않고, 그리고 쉐브론 보겠습니다. 에너지 종목들이 어제는 선방을 했어요. 다들 선방했고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 원래는 장기 하락장에서는 장기로 괜찮습니다. 코카콜라, 펩시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경기가 안 좋아도 꼭 먹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쉐브론은 어제 571선 부근을 또 유지를 하면서 지금 571선의 저항과 볼린저 밴드 상단의 저항을 동시에 보여줬어요. 그래서 계속 유지할 것 같다 정도로 보이고, 매수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걸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횡보만 해도 나쁘진 않겠다 정도로 보이고, 그 다음에 엑슨모빌이 있습니다. 엑슨모빌도 지금 여기 저항 112달러의 저항을 계속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지금 481선 이어가잖아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5일선이 어제 꺾여가지고 상승을 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매수세가 좀 약간의 변화를 만들었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요거 3월 5일의 저점 이후에 3일 연속 상승으로 다시 481선 회복한 거 보면 계속해서 지금 481선을 이어가려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어제 그리고 2.5% 상승이면 굉장히 선방한 거거든요. 놀라운 에너지 종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그럼 이상으로 미국 주식 리뷰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데 이런 분위기도 무사히 넘어가길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